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통째로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계신가요? 노후 준비는커녕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더니 이제는 연락 한 통 먼저 오지 않고 만나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자식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고 계신가요? 당신이 병원에 입원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는 자식 때문에 밤마다 베개를 적시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자식한테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더 많이 해주지 못한 내 탓일까? 아니면 요즘 애들이 다 이런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자식 자랑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이 자식이 효자라며 자랑할 때 당신도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를 쳐야 합니다. 우리 애도 잘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삼켜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눈물이 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꾹꾹 눌러 담습니다. 자식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면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바쁘다며 서둘러 끊어버립니다. 집에 한번 오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뿐입니다. 그러다 몇 달 만에 얼굴을 보면 전보다 더 야위고 힘들어 보이는 자식을 보며 도와주고 싶지만 자식은 괜찮다며 당신의 손길조차 뿌리칩니다. 더 비참한 것은 당신이 자식에게 더 매달릴수록 자식은 당신을 더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주려 할수록 부담스러워하고 관심을 보이려 할수록 거리를 두려 합니다. 당신이 평생 가장 사랑한 사람이 이제는 당신을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금 마주한 잔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걱정에 마음 졸이고 자식 눈치 보며 전화 한 통 못 거는 당신의 그 태도가 바로 자식을 더 멀리 도망가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 한 자식과의 관계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것입니다. 70평생 수많은 가족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은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리 조절에 성공해야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역설적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나면 자식에게 휘둘리던 마음이 평온해지고 끊어질 듯 위태롭던 관계가 비로소 단단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식과 평생 남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냉정한 조언을 가슴에 새기세요. 영상 중간에 자녀와의 관계를 단번에 회복시켜줄 핵심 비책을 공개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무너진 가정을 살리는 지혜가 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여전히 자신을 통제자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30이 넘고 40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그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안쓰러움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자녀의 인생을 부정하는 독설이 됩니다. 성인 초기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인이 거쳐야 하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부모가 이 과정을 방해하면 자녀는 정체성 혼란을 겪거나 부모에 대한 반발심을 키우게 됩니다.
자녀는 이미 자기만의 우주를 가진 독립된 성인이며 부모의 조언을 도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간섭이자 침범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의 귀에는 자신의 선택과 판단을 무시하는 모욕으로 들립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 결국 깊은 골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부모로서의 권위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를 버리지 못하면 관계는 반드시 파탄에 이릅니다. 양육은 부모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책임이지 자녀에게 빚을 지운 투자가 아닙니다. 자녀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며 부모의 양육을 받고 싶다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자녀에 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는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심오한 통찰은 부모-자식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을 잠시 거쳐간 귀한 손님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모-자녀 관계의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과잉 보호형 부모입니다. 자녀의 직장 문제나 결혼 생활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태도는 자녀의 자생력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다고 하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거나 자신이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자녀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항상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부모를 철저히 차단하는 극단적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믿게 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감정 호소형 부모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이나 질병을 무기로 자녀에게 효도를 강요하며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입니다. 전화를 자주 하지 않으면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느냐며 눈물을 흘리고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아빠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 얼마 못 산다며 협박합니다. 이런 감정적 조종은 단기적으로는 자녀의 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깁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갈 수 없으며 결국 자녀가 부모를 피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과 의무감에 시달리고 점점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연락 빈도는 줄어들고 만남은 형식적이 되며 진심 어린 대화는 사라집니다. 세 번째 유형은 비교와 평가형 부모입니다. 다른 집 자식은 어떻게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친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너는 왜 그런 회사에 다니느냐? 옆집 딸은 시부모 모시고 사는데 너는 왜 따로 사느냐며 비난합니다. 이런 비교는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을 키웁니다. 네 번째 유형은 희생 강조형 부모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며 끊임없이 자신의 희생을 강조합니다. 너 하나 키우려고 내 인생을 포기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며 자녀에게 빚진 감정을 심어줍니다. 이는 자녀를 정서적 인질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대화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자녀와 통화할 때 첫 마디가 밥은 먹었느냐, 건강은 괜찮으냐로 시작해서 결국 왜 자주 연락하지 않느냐, 언제 올 거냐로 끝나지는 않나요? 자녀를 만나면 외모부터 지적하고 생활 방식을 비판하며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는 않나요?
자녀의 삶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 말고 철저하게 타인이 되어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사랑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놓아주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적절한 무관심입니다. 여기서 무관심이란 방관이나 냉대가 아니라 자녀의 선택이 틀렸을지라도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주는 깊은 배려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각 세대 간의 그리고 개인 간의 적절한 거리가 유지될 때 관계는 건강하게 지속됩니다.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는 오히려 병리적이며 개인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도 이런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에게 지옥 같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대신해 주려 손을 뻗는 순간 자녀는 평생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남게 됩니다. 실패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녀가 직접 실패를 경험하고 그로부터 배울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면 자녀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지 않고는 균형 잡는 법을 배울 수 없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로 자녀의 사생활에 대해 묻지 않는 침묵의 기술을 익히세요. 궁금해도 묻지 말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존중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묻고 따지는 순간 자녀는 입을 닫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녀와 통화할 때 직장은 어떠냐? 결혼 생활은 괜찮으냐? 돈은 모으고 있느냐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대신 날씨 이야기나 최근에 본 영화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 조언하려 들지 말고 그저 공감하며 들어주세요. 그럼 힘들었겠네.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같은 반응이면 충분합니다. 둘째로 자녀의 배우자나 육아 방식에 대해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녀가 꾸린 새로운 가정의 성역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자녀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은 자녀의 선택이며 자녀가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손주 육아 방식이 당신의 방식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자녀 부부의 권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며느리나 사위를 통제하려다가 자녀와의 관계까지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선택한 동반자입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녀는 배우자와 부모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결국 배우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손주 육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육아 방식은 당신이 자녀를 키울 때와 많이 다릅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도 달라졌고 사회적 환경도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서 너희가 잘 컸다는 말은 자녀 부부의 육아 방식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도움을 요청받을 때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세요. 셋째로 부모 자신의 인생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즐기세요.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게 만들지 말고 부모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세요. 부모가 자기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안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고 우울증 발생률도 낮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이 넓은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세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노인대학에 등록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나 댄스 동호회에 가입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여행 동호회에 들어가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 자녀는 오히려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넷째로 자녀에게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선언하세요. 부모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탁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되고 그 결과 오히려 부모에게 더 자발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과 저축을 통해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생활비를 확보하세요. 건강도 스스로 관리해서 자녀에게 간병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신적 독립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자녀는 당신 인생의 일부일 뿐이며 당신에게는 여전히 살아야 할 자신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당신의 성공이 아니며 자녀의 실패가 당신의 실패도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자녀와의 만남은 짧고 굵게 끝내세요. 아쉬울 때 헤어져야 다시 만나고 싶은 부모가 되는 법입니다. 자녀가 방문했을 때 오래 붙잡아 두려 하지 말고 적당한 시간에 먼저 일어나라고 하세요. 자녀가 떠날 때 섭섭한 내색을 하거나 언제 다시 오냐고 따지지 마세요. 즐거웠다, 다음에 또 보자는 가벼운 인사로 마무리하세요. 만남의 횟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더라도 서로 불편하고 의무감만 느끼는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만나더라도 진심으로 즐겁고 편안한 만남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세요. 이러한 해결책을 실천할 때 비로소 자녀는 부모를 귀찮은 존재가 아닌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독립적이고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편안함 속에서 부모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싹틉니다. 놀랍게도 부모가 입을 닫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자녀가 먼저 다가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역설적 효과입니다. 무언가를 쫓으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돌아오는 인간 심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간섭이 사라진 빈자리에서 비로소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발적인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면 끊어지지만 가만히 두면 저절로 붙는 것이 가족의 인연입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녀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습니다. 그 여유 속에서 자녀는 부모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항상 간섭하고 잔소리하던 부모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을 지켜봐주는 따뜻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이런 변화가 관찰됩니다. 부모가 연락을 줄이고 요구를 멈추자 오히려 자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자녀가 댓글을 달고 관심을 보입니다. 부모의 변화가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자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쏟으세요. 자녀에게 쏟았던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당신의 건강과 취미와 친구들에게 투자하세요. 부모가 멋지게 늙어가는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자부심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합니다. 멋지게 늙는다는 것은 외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모습,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멋진 노년의 모습입니다. 만약 자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참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무조건적인 희생은 효도를 낳는 것이 아니라 괴물을 만듭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도록 허용하면 그것은 자녀의 인격 형성에도 해롭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녀는 결국 모든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인 대 성인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를 가르치는 것도 부모의 마지막 책무입니다. 자녀가 무례하게 말하면 그런 말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자녀가 약속을 어기면 실망했다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자녀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그건 할 수 없다고 거절하세요. 이것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경계 설정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 말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모든 행동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한쪽은 침범당하고 다른 쪽은 무례해집니다. 서로의 경계선을 명확히 긋고 그 선을 넘지 않을 때 평생 지속되는 우정 같은 부모-자식 관계가 완성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경계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요청하세요. 자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애매한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는 단호하되 공격적이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고 싶다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너는 왜 이러냐는 비난 대신 나는 이렇게 느낀다는 감정 표현을 사용하세요. 이 과정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성장을 위한 통과 의례이며 이를 견뎌내는 자만이 노후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부모에게 이는 정체성의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넘어서면 새로운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세요. 자녀는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며 당신 또한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없음을 뼛속 깊이 새기세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삽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되 멀리서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입니다. 항상 붙어 있을 필요도 없고 매일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삶을 충실히 살면서 가끔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인 간의 관계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움켜쥐려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쥐면 도망가고 손을 펴면 다가옵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설이자 진리입니다. 집착을 고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는데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성장하고 변화하며 자기만의 길을 갑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맡길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결국 자식과의 관계에서 최후의 승자는 잘 참는 부모가 아니라 잘 포기하는 부모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과 통제욕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통제권을 포기하며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욕심을 포기하세요. 기대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자녀가 나를 자주 찾아와야 한다. 자녀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대는 당신을 실망시키고 자녀를 압박할 뿐입니다. 기대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누구와 결혼하든 어디에 살든 어떻게 아이를 키우든 그것은 자녀의 권한입니다. 부모는 조언할 수는 있지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을 명확히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꾸려는 욕심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작품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녀의 가치관이 나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포기한 그 자리에 비로소 자녀를 향한 진정한 이해와 용서가 싹트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이 없고 통제하지 않으니 갈등할 일이 없으며 바꾸려 하지 않으니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본인을 위한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대접하세요. 자녀 생각에 시간을 쓰는 대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세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녀에 대한 집착은 줄어듭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고 당신이 단단해야 자녀도 기댈 수 있는 법입니다.
불행한 부모는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고 의존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을 줍니다. 반면 행복하고 독립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고 안정감을 줍니다. 자녀를 위한다면 먼저 자신부터 챙기세요. 인생의 황혼기에 자녀와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평생 키우고 사랑한 자녀와 서먹하고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보다 자녀와의 단절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고립과 원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자녀를 원망하고 자신을 한탄하며 쓸쓸히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노년입니까? 지금 변하지 않으면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심리적 거리를 지키고 침묵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자녀는 반드시 당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80세에도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고 새로운 관계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자녀를 놓아주는 방향, 자신을 챙기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지금 당장 자녀에 대한 집착의 끈을 놓고 당신만의 찬란한 인생을 시작하세요. 자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모든 사랑의 기초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녀 양육의 의무에서 벗어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하세요.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전해드린 이 지혜가 당신의 가정을 화평케 하고 다쳤던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다 실천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최고의 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의지 자체가 훌륭한 부모의 증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거나 인식해도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사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신이 먼저 이 영상을 공유하면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깊은 인생의 지혜와 철학적 통찰을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현자 철학당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아침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귀한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오늘 내용을 실천해 본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노년이 고독이 아닌 자유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멋진 어른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